경강이 있겠습니다. 오늘 경강은 정행일단 정법안 도반입니다. 오늘 경강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책을 좀 보지 말고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걸 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준비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좀 하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다소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좀 이해하고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제 경강의 주제는 정전 수행편 제5장 의도유목 제3조인데요. 회보에 간단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세존이 영산 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입니다.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. 먼저 이게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이렇게 좀 봤는데요. 때로 보면 이게 부처님이 계셨을 때니까 한 2500년 전 정도가 되겠고요. 지금 이제 영산에서 부처님께서 이 대중들과 제자들에게 지금 설법을 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. 그런데 한 가지 제가 특이한 점은 부처님이 이게 평소처럼 이게 말로 설법을 하시는 게 아니고 꽃을 하나 이렇게 들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. 이게 이제 어떤 뜻인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부처님이 드신 꽃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보았습니다. 저는 이것을 원불교적으로 일단 제가 해석을 좀 한번 해봤는데요. 저희 단에서 지난해에 법회가 끝나면 단 회화를 좀 이렇게 같이 했습니다. 그때 성품짜리라는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. 이 성품짜리라는 것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우리들 본연의 자리이고 말이나 생각으로 설명될 수 없는 이 텅 빈 자리라는 것을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 성품자리라는 것을 부처님이 드신 꽃으로 한번 제가 이렇게 대입을 좀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게 부처님이 꽃을 들고 대중에게 지금 물으시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좀 어떻게 생각이 됐느냐면 너희들에게는 본래 청정한 변하지 않는 자리가 있다. 그런데 그 자리는 내가 말로써 설명을 해줄 수가 없으니 이렇게 꽃을 들었으니 너희들도 그 자리가 있는 것을 알겠느냐 하고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. 그러고 보니까 부처님이 드신 꽃은 자연스럽게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. 이 법신불 이론상은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또 일체 중생의 본성이고 우주 만유의 본원인 이 성품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곧 그 법신불 이론상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결론적으로 제가 부처님이 드신 꽃은 이 법신불 이론상이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한번 해석을 해보았습니다. 이 두 번째는 가섭존자의 미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. 이것은 말 그대로 가섭존자가 부처님께서 본원적인 진리를 말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것입니다. 그러니까 가섭존자는 말이 아닌 미소로서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었는데요. 저는 여기서 이렇게 미소라는 이 말 자체보다도 미소를 띠거늘해서 이 띠거늘이라는 말에 좀 한번 잠깐 주목을 해보았습니다. 이것이 바로 그 진리를 알아차린 어떤 찰나가 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. 이때 만약에 가섭존자가 생각을 했거나 어떤 말로써 답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도 그러한 찰나는 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. 부처님이 보이신 그 진리를 진리 그대로 좀 받아들이고 걸림없는 이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미소가 생겨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이론상의 진리도 이와 같다고 보는데요. 이론상의 진리는 이 공적 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진공이 묘유로 나타납니다. 이처럼 진리는 진리 자체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차리는 어떤 찰나의 순간에 의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끼고 살아가는 묘유의 존재로 나타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세 번째는 그 정법 안장을 왜 마가섭에게 전하라고 했을까를 보겠습니다. 이거는 부처님께서 내가 들어보인 진리는 마가섭이 답한 진리와 똑같은 것이다 하고 이렇게 인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두 사람의 마음이 진리로 하나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러니까 부처님은 자신이 깨달은 정법을
이 마가섭에게 넘겨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. 저는 이러한 그 진리적인 신법이 우리 원불교에도 있다고 보았습니다. 마찬가지로 저희 단에서 지난해에 이 정읍 화해리를 다녀왔는데요. 저는 그곳에서 이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어떤 진리적 만남을 이루신 것이라고 이렇게 알았습니다. 사실 정산종사님이 대종사님을 처음 만날 때인 그 당시에 정산종사님이 이제 본인이 발심을 했던 이 큰 공부로서 천하의 주인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이제 유행을 했던 증산교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하셨던 그런 때였습니다. 그런데 그 대종사께서 정산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. 이 진리적 회상이라는 것은 이 천지신명을 받들거나 어떤 천지공사를 하는 데 있지를 않고 이 사실적 도덕의 훈련에 있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자 이 정산은 바로 그게 진리적 종교의 길인 것을 깨닫고 대종사님의 어떤 제자가 되기로 이렇게 바로 결심을 하셨습니다. 저는 이것이 바로 그 원불교가 보여준 어떤 스승과 제자의 진리적 신법이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런 그 염화미소의 신법을 나누시는 분이 모두 이렇게 곁에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 역시도 좀 그렇습니다. 그런 분이 계시는데 실은 이 법당 안에 이제 그분이 계십니다. 제가 어떻게 이름을 좀 이렇게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분 얼굴을 보면 제가 이렇게 위안을 받고 항상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항상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분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이제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저는 이번 의두 연마에서 이 부처님이 드신 꽃은 우리들 성품짜리와 법신불 이론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, 또 가섭존자의 미소는 진리가 공적 영재를 따라서 진공이 묘유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, 이 진리적 신법이라는 것은 마음이 진리로서 하나가 될 때 상대에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. 이런 깨달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진리적 신법을 일상에서 드러내는 어떤 실천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내가 먼저 상대에게 꽃을 들어 보이고 상대가 든 꽃을 진리로 알아차리고 또 진리로 전해받은 꽃을 또 누군가에게 꽃으로 전할 때 진정한 염화미소의 신법자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또 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. 우리 강남교당에 앞으로 좀 회화 공부 모임이 활성화됐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조금 말씀드려 봅니다. 제가 이렇게 이번 경강 준비를 하면서 지난해 저희 단에서 했던 회화 모임이 도움이 많이 됐는데요. 법회가 끝나고 나면 각 단별로 이렇게 좀 모여서 법회에 대한 감상을 좀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교정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회화 모임이 좀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교류 공부도 좀 되고 또 교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예, 그럼 이상 경강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